인사청문회를 앞둔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가 부인의 수천만 원대 도자기 불법 판매 의혹에 사과했습니다. 민주당에선 조홍천 의원이 띄운 강성당원들의 문자폭탄 논란에 세 당권주자 모두 소통을 강화하면 된다. 소중한 자원이다라며 쉬쉬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야당의 초선 허은하 의원이 북한의 최고 존엄 김정은이 있다면 대한민국에는 문재인, 조국, 김어준이 3대 존엄이 있다고 비꼬았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절을 맞아 일자리를 더 많이 부지런히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내수회복을 위해 배달앱을 이용한 외식 쿠폰 할인을 5월 중 재개할 계획입니다. 앱으로 2만 원 이상의 음식을 주문할 경우 4회차 이용 시 1만 원을 환급받게 되는 것으로 이전과 동일한데요. 정부에서는 1일 코로나 확진자 수가 600에서 700명대를 넘나들고 있지만 방역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자영업자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음식은 물론 뮤지컬 등 공연을 예매할 경우에도 8,000원 할인이 1인당 월 2회, 회당 4장까지 적용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산의 어업인들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철회될 때까지 투쟁하겠다며 해상 시위를 벌였습니다. 부산 관내 수협 7곳과 전국 연안어업연합회 등 어업인 100명이 어선 40여 척을 동원해 해상에 직접 나선 것인데요. 이들은 오염수 해양 방출은 주변국 국민 생명과 건강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 수산업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우리 정부에도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얼굴에 마스크 그림을 그리고 슈퍼를 돌아다니는 영상을 찍어 올린 유튜버들이 방역수칙 위반으로 추방 명령을 받았습니다. 마트에 마스크 없이 출입하려다 거부당하자 얼굴에 마스크 그림을 그리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찍어 올렸다가 곧바로 수사가 착수된 것인데요. 발리 경찰과 이민당국은 벌금뿐만 아니라 추방 조치로 더 가혹하게 제재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추방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애플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음악 구독 시장을 왜곡했다는 유럽연합의 판단이 나왔는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최대 약 30조 원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 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애플이 자체 음악 서비스인 애플뮤직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자신들의 앱스토어에 스포티파이 등 경쟁사 스트리밍 어플들의 높은 수수료를 부과했다는 것인데요. 애플은 현재 유명 게임 포트나이트의 개발사인 에픽게임즈와도 비슷한 사유로 반독점법 위반 소송전을 벌이고 있어 법원의 결정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인도와 러시아가 상호 국방외교 장관이 참여하는 2+2 회담을 개최하기로 한 가운데 이는 미국과 중국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인도와 러시아 양국 간 오해를 불식시킴과 동시에 미국과 중국이라는 양강에 자신들이 전략적 자율성을 유지할 것임을 알리는 것이라는 건데요. 특히 인도가 미국 주도의 쿼드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도 미국에만 기대려 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국에 이어 중국도 인도의 코로나 사태를 돕겠다며 인도를 향한 지원 경쟁에 나섰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